자, 볼게요,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 원자의 근처에 있는 전자가 배치가 되죠. 전자 배치에서 원자의 근처에 있는 껍질부터 우리가 전자가 먼저 배치가 되는데, 자, 이 전자를 무엇할 때 얘들아? 떼어내면서 무슨 이온이 되지, 얘들아?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자를 뗄 때, 자, 우리 어떤 전자부터 뗍니까, 얘들아? 자, 우리요, 얘가 양성자 3개짜리 리튬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얘들아?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얘들아? 무한대까지 전자를 끌어올릴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저기에 배치된 전자들 중에 우리는 좀 더 떼기 쉬운 전자를 떼요. 좀 더 떼기 어려운 전자를 떼요, 얘들아. 좀 더 떼기 쉬운 전자부터 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 전자를 끌어올려서 우리는 먼저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원자 간의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할 때, 얘들아? 비교할 때 어떤 원자에 첫 번째 전자를 뗄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1차 이온화 에너지, 또 어떤 전자에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무슨 이온화 에너지? 얘들아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누군가의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건 아예 안 나옵니다. 원자의 특성을 구별할 때는 똑같이 누구를요, 얘들아?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구별해냅니까, 얘들아? 원자를 구별해낸 다음에 같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조금 더 높은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엇할 때, 얘들아? 떼어낼 때 전자를 떼기가 더 쉽다, 어렵다, 얘들아? 쉽고, 떼기 쉬운 전자부터 떼낸다, 안 떼낸다, 얘들아? 떼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마다 전자의 개수는 뭐 하는데? 줄어드는데, 양성자의 양은 그대로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무엇할 때마다, 얘들아, 떼어낼 때마다 떼어내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맞죠?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마다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자 한 명당 느끼게 되는 핵으로부터의 인력은 세져요, 약해져요, 얘들아? 세지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 1차보다 2차가 크고 2차보다 몇 차가 크다, 얘들아? 3차가 크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전자를 떼낼 때마다 이온화 에너지는 뭐해져요, 얘들아? 커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간에 무엇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너무 커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000 이상의 이온화 에너지가 차이가 나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누가 바뀌었다, 얘들아? 껍질이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다? 껍질이 바뀌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자를 떼내고 나서 세 번째 전자를 떼낼 때 봤더니 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껍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였다? 2개였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무슨 이온화 에너지를 씁니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이게 이족 원소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안고 이온화 에너지 크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물리량을 따질 때, 자, 어떻게 되면 뭐해지느냐, 얘들아? 커지는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왔었어. 맞죠?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전자가 잘 떨어진다는 얘기야,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전자가 잘 떨어진다는 얘기야,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양이온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양이온이 잘 되길 원해, 안 되길 원해? 잘 돼야죠. 그럼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자, 무슨 에너지가 작다라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하다, 얘들아? 작다라는 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전자를 무엇하게 뗄 수 있다, 얘들아? 쉽게 뗄 수 있다. 조금만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자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는 뜻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일단 무엇하다, 얘들아? 양이온이 무엇한다, 얘들아? 양이온이 잘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잘 된다. 자, 그 얘기는 무엇이다, 얘들아? 전자가 무엇한다, 얘들아? 잘 무엇한다, 얘들아? 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전자가 쉽게 떼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그래? 우리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서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은 주로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뭐한 애들은 얘들아 작은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에 해당한다 얘들아? 금속이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하다 얘들아? 작다. 그래? 그럼 반대로 비금속이 이온화 에너지가 뭐하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크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됐나요?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대.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될까? 전자가 잘 떨어지려면 원자에게서 전자가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그렇죠. 멀리 있어야 전자가 잘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위한 조건 무엇입니까 얘들아? 전자 무슨 수가 얘들아? 껍질 수가 무엇해야 돼요 얘들아? 많아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2주기보다 3주기보다 4주기가 이온화 에너지가 뭐하다 얘들아? 작다. 맞아요. 자 두 번째, 그럼 2주기 원소들은 모두 다 이온화 에너지가 같나요? 아니죠. 2주기 원소들 모두 다 누구의 개수가 달라요?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그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전자를 잡고 있는 능력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우리 일반적으로 2주기에 있는 리튬보다 플루오린이 유효 핵전화가 훨씬 더 커요? 작아요? 커요. 맞죠?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서. 그럼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서 유효핵전화가 크면 전자를 세게 잡아당겨 약하게 잡아당겨? 세게 잡아당기죠. 그렇지? 그럼 전자가 잘 안 떨어지죠? 걔네들이 같은 주기에 있는 비금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무엇할수록 많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핵전화가 커야 작아야 돼요 얘들아? 유효 무슨 전화가 얘들아? 핵전화가 무엇해야 돼요 얘들아? 작아야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유효 핵전화가 작아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야지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래야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맞죠? 전자를 잘 잡아당기지 못해야 되고요. 그 전자는 되도록이면 핵에서 어디에 있었고요? 멀리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우리 누구요 얘들아? 주기율표상에 누구를 볼 거야 얘들아? 주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효 핵전화가 작으려면 우리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우리 화학 파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가로줄로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은 무슨 핵전화야 얘들아? 다 유효 핵전화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유효 핵전화가 뭐해져요 얘들아? 유효 핵전화가 커져요 작아져요 얘들아? 작아져요. 맞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전자가 잘 떨어지죠. 그래서 전자 무슨 수 얘들아? 껍질 수가 무엇해진다 얘들아? 많아진다. 그래서 물리량의 대다수가 가로줄로 움직이는 건 유효 핵전화가 원인, 세로줄로 움직이는 건 무슨 껍질 수 얘들아? 전자 껍질 수가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냐? 무슨 에너지가 얘들아? 이온화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정신 차려. 이온화 에너지 커져 작아져? 그렇지 작아지지. 이온화 에너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전자가 잘 떨어집니다. 됐나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부터 많은 물리량의 주기성을 배웠는데요. 왼쪽 아래로 가면 유효 핵전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잘 못 잡아당기고 밑으로 갈수록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원자의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데요. 무슨 반지름은 얘가? 원자 반지름은 뭐해져요? 커져요. 원자 반지름은 뭐해져요 얘들아? 커져요. 왼쪽 아래로 가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양이온은 잘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양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뭐해져요? 커져요. 양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커질 때 우리는 무슨 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금속성이 뭐해진다 얘들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저런 주기성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보시면 어떤 단어는 좀 설명이 빠르고 어떤 단어는 설명이 느려. 이 느린 단어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서 사고력을 끌어내줘야 되는 단어들이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그렇구나.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결국 몇 주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1주기가 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네가 연예인이야? 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여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도현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자, 볼게요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하다 얘들아? 큰 건 몇 주기가 됩니까 얘들아? 1주기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1주기가 됩니다. 그 밑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뭐해져요? 작아져. 언제까지 죽을 거야? 이씨 서 있던지. 자, 볼게요 얘들아.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1주기보다 2주기가 2주기보다 3주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외가 등장하고요. 그 예외가 정신 차려. 누구요 얘들아?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한 몫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선생님이 뭐를 먼저 하나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요런 게 있어. 지금 우리 자 전자 껍질 수 요거 몇 번 껍질 얘들아? 1번 껍질이지. 몇 번 껍질? 2번 껍질. 몇 번 껍질? 3번 껍질. 몇 번 껍질? 4번 껍질. 결국 마지막 껍질이 누구요 얘들아? 무한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무한대 되는 거 맞죠? 이 껍질이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내야 이온이 되는 건 1주기 애들이죠. 자, 1주기 애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1주기 애들의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해서 전자를 끌어올립니다. 화살표 꽤 기네요. 맞죠? 자, 그러면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볼게요. 2번 껍질은 어떤 배치가 되냐면 2번 껍질에 몇 s 오비탈 있어요 얘들아? 2s 오비탈 있고요. 2번 껍질에 몇 p 오비탈 있어요 얘들아? 2p 오비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1번 껍질은 1s 오비탈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2번 껍질로 오게 되면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는 원자가 있고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는 애 보세요. 당연히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는 애보다 화살표가 월등히 뭐해집니까 얘들아? 짧아지죠. 그럼 전자 떼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2주기가 그래서 1주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얘들아? 훅 작아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2주기 원소라도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는 애랑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는 애 어때요 얘들아? 다르네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뗄 때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무엇합니까 얘들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지만 이온화 에너지도 선생님이 자부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설명 들었을 때보다 두 번째 설명 들으면 사실 이해는 거의 완벽하고요. 니네가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려면 오늘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래프를 사실은 4번에서 5번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있던 학원은 원체 대형 학원이라서 이 수업 자체를 일주일간 10번이 넘게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엔 좀 그랬었는데 이 그래프를 애들한테 계속 그려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지간한 어려운 문제가 넘어가도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느려져 얘들아? 굉장히 빨라지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니네한테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다 해봤어. 그려봤더니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것만으로 바로바로 문제가 풀려 안 풀려? 바로바로 뭔가의 배치가 가능해져.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와 이온화 에너지가 따로 뗄 수 없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전자 배치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 전자가 몇 개죠 얘들아? 하나. 헬륨은 몇 개? 2개. 리튬은 2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하나. 얘가 몇 개가 되죠 얘들아? 4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고 붕소에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죠. 자, 그러면 얘네들 2개,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개 얘들아? 2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2개,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애들 산소를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까지 없앨 일은 없으니 자, 산소는 p 오비탈의 전자가 4개죠. 여기 와서 쌍전자 만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얘를 쌍전자로 만들어도 되고 얘를 쌍전자로 만들어도 되고 얘를 쌍전자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전자들이 모두 2개가 되고 이 친구 하나, 둘, 셋, 넷, 5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몇이 됩니까 얘들아? 10. 자, 얘네들은 결국 자
누가요 얘들아? 2번 껍질에 있는 오비탈까지 전자가 모두 다 채워지고요. 3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갑니까 얘들아? 하나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의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전자를 하나씩 떼면서 이온화 에너지를 책정을 해봅시다. 먼저 여기 등장한 14번까지의 이온화 에너지를 선생님이 책정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전자를 떼낼 때 이 친구가 양성자가 하나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헬륨에 있는 전자 하나를 똑같이 뗍니다. 얘를 떼나 둘 다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끌어올리는 거야. 맞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의 첫 번째 물리적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소에 비해 헬륨이 양성자가 몇 배예요, 얘들아? 2배예요. 그러면 전자를 잡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세요, 안 세요, 얘들아? 세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를 뗄 때 훨씬 더 힘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일주기인 수소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들 사이에 있는 일주기 원소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편인데 누구요, 얘들아?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에 비해서 거의 무엇합니까, 얘들아? 2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거 맞아요, 틀려요? 큽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리튬으로 갈게요. 리튬에 있는 전자 하나를 뗀다라고 했을 때 몇 s 오비탈 얘들아?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무엇할 거예요, 얘들아? 뗄 겁니다. 정신 차려. 자, 그러면 보세요. 1s에 있는 거 떼다가 2s에 있는 거 떼니까 훨씬 더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훨씬 재밌네요. 양성자가 3개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너무 높이 있는 걸 뗐기 때문에 우리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무엇합니까, 얘들아? 후 꺼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뚝 하고 무엇하죠, 얘들아? 떨어지게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배를 좀 볼게요. 양성자 늘어나니까 유액전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전자 하나를 떼볼게요. 똑같이 몇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죠?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니까 떼내는 거에 대한 물리적 사이즈는 비슷한데 양성자가 3분의 4배로 모여지니까 많아지니까 유액전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따라서 베릴륨의 누구요, 얘들아?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보다? 당연히 리튬보다 커요, 안 커요? 큽니다. 자, 그 다음 붕소를 볼게요. 붕소가 몇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뗄 거죠?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뗍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죠. 똑같은 이주기 원소들이에요. 10번까지. 그런데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다가 몇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는 거 맞아요, 틀려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죠. 조금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얘들아? 쉬워져요.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무엇해집니까, 얘들아? 전자를 떼기가 쉬워지는데 조심해야 될 거. 그래프를 안 그려본 애들이 맨날 헛짓거리 하는 거. 이 친구가 누구죠, 얘들아? 리튬이죠. 얘가 누구요? 베릴륨. 얘가 누굽니까? 붕소잖아요.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진 않아요. 됐나요? 2주기 1차 이온화 에너지 중 제일 작은 건 누굽니까, 얘들아? 리튬이에요, 엄연히.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붕소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탄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까지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이 몇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뗍니까, 얘들아?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을 뗍니다. 이때 양성자의 개수가 그대로 무엇하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커져요, 안 커져요? 네, 질소까지 커지죠. 그래서 몇 번에서 얘들아? 6번에서 뭐해지고요, 얘들아? 커지고요. 7번에서 더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7번에서 더 커집니다. 맞나요? 그쵸?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8번으로 가면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자, 2p 오비탈의 현황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드디어 뭔가 패턴이 다른 쌍전자가 등장합니다. 홀전자보다 쌍전자가 반발력이 더 커요, 작아요, 얘들아? 커요. 홀전자보다 p 오비탈에 있는 무슨 전자는? 쌍전자는 반발력이 더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구는요, 얘들아? 여기 있는 쌍전자, 우리는 아까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떼기 쉬운 전자를 뗀다 그랬습니다. 홀전자보다 쌍전자가 반발력을 좀 더 떠있기 때문에 얘를 떼기가 쉽다, 어렵다, 얘들아? 쉽다. 그래서 이 전자를 무엇할 거예요, 얘들아? 뗄 때 양성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하죠, 얘들아?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해요, 얘들아? 감소합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본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은 뭐냐면요. 심지어 이 기울어진 그래프에 누구를요, 얘들아? 기울기도 비교합니다. 고2는 생각보다 공부하는 수준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화학이 3등급까지 나오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화원에 있는 여러 가지 교재 사이드 내용까지 굉장히 꼼꼼히 보죠. 그래서 선생님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3등급까지 나왔다. 얘네들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일을 잘할 애들이야. 말하자면 이제 얘네들이 국가에 인재가 되는 거야. 4등급 어떻게 버려요? 4등급 어떻게든 3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무엇 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가요, 기울어진 정도가 이거보다 무엇해요? 작아요. 그래서 ES 오비탈에 있는 거 떼다가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뗄 때 많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똑같이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다가 EP 오비탈에 있는 쌍전자를 떼는 건 조금 쉬워지는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중 되면 무조건 이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외는 이 주기에서도 이 파트와 이 파트로 나눠지죠. 그러면 그게 이 부분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럴 때 이 부분에 누구요, 얘들아? 동시에 다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베릴륨과 붕소인지,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질소와 산소 관계인지 구별하려면 그 수학적 어떤 차이도 좀 봐줘야 돼, 안 줘야 돼? 봐줘야 되죠. 그 분석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이렇게 돼요. 플루오린으로 갈 때 봅시다. 쌍전자가 이후로 p오비탈의 난모예요. 그래서 똑같이 무슨 전자 뗄 거예요, 얘들아? 쌍전자 떼요. 얘도 똑같이 쌍전자 떼요. 뗐죠?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9번, 10번으로 양성자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해. 그래서 힘든 정도는 비슷한데 양성자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들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헬륨이었잖아요. 그쵸? 얘가 누굽니까? 네온입니다. 자, 보세요. 헬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네온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요, 안 작아요? 작네요. 같은 족일 경우 2주기, 3주기로 가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안 작아요? 작아요. 알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로 가냐면 11번 누구로 갈 거야, 얘들아? 나트륨으로 갑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제 몇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대요, 얘들아?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대요. 맞지?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대면 더 높이 있는 전자 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훅 줄어요, 안 줄어요, 얘들아? 훅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얘들아? 리튬보다 누가요, 얘들아? 나트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 안 작아? 더 작아지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오비탈 전자 배치 생각해봐. 내가 일부러 안 그렸어. 그릴 자리도 없지만. 그죠? 마그네슘 몇 S 오비탈에 마지막 전자 들어있어요? 3S 오비탈에 들어있어요. 얘처럼 똑같이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뗍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똑같이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건 비슷한데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죠. 그치? 맞아요? 친구 졸면 깨워야지. 너만 공부하는 거야? 자, 이거 우리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자, 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으로 가볼까요? 13번 알루미늄 전자 배치 생각해봐. 알루미늄의 마지막 전자 어디 있어? 3p 오비탈에 있지? 그러면 ES에 있는 거 떼다가 3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려니까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지죠. 됐나요? 됐나요? 그쵸? 그 다음에 규소 생각해봐. 규소 몇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뗄 거야? 똑같이 4p 오비탈에 있는 홀 전자 뗄 거야. 양성자 수 많아졌죠?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해요. 얘는 지금 내가 되게 친절해진 거야. 7, 8년 전만 해도 생각해봐. 무슨 생각이야. 이해됐죠? 막 이렇게 설명했었어. 이해 못하면 막 치고 그랬어. 혼자 막 독학으로 생각해내고 이래야 돼. 그리고 전자배치 그림 그런 거 친절하게 주고 5번 써오세요 이런 거 안 했어 그때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누구 했습니까, 얘들아? 이 친구가 누가 됩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누가 됩니까, 얘들아? 얼루미늄. 아유, 원소 기호도 다 써줘. 어머, 이렇게 친절해져서 안 써줬어요 예전에는 누군지.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플루오린이고 이 친구가 이제 네온이 되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기에서 벌어졌던 일이 3주기에도 벌어져야 안 벌어져야, 얘들아? 3주기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2, 3주기 가지고 이제 막 시험 문제를 출제해. 근데 이제 이게 수소나 헬륨 나오면 되려 애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2, 3주기만 빠삭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수소나 헬륨 나왔을 때 애들이 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 하고 2, 3주기에서 계속 찾는 거야. 그럼 문제 자세히 보면 1번부터 20번 중 하나에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대개는 막 2, 3주기로 규정해주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덮어놓고 그걸로 놓고 풀면 이제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몇 차 이온화 에너지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2차 이온화 에너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냐면요. 자, 2차 이온화 에너지 수소는 두 번째 뗄 전자가 있나요? 없어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없는 원자죠.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 누구요, 얘들아? 헬륨. 두 번째 전자를 떼는데요. 지금 두 번째 전자를 떼려고 상황을 봤더니 아까 수소랑 같은 상황인 거 맞아요, 틀려요? 아까 수소처럼 전자가 하나 있어요. 리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있었던 누구예요, 얘들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예요. 맞죠? 자, 그래서 대개는 전자 배치에 따라 현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자를 뗄 때 전자가 하나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누구요, 얘들아? 수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흉내냅니다. 전자가 두 개다. 1s 오비탈에만 두 개다. 그러면 아까 헬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를 흉내내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두 번째 전자를 뗄게요. 그러면 헬륨에서 두 번째 전자 뗄 때 자신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커져 안 커져? 커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했었어요. 두 번째 전자 뗄 때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무엇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그치? 전자는 하나죠? 그래서 유액전화가 커졌기 때문에 전자를 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경우에는 얘들아? 리튬 볼게요. 똑같이 몇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요? 똑같이 얘처럼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죠. 얘도 1s, 얘도 1s야. 그럼 물리적으로 그 힘든 정도는 비슷해. 맞죠? 근데 양성자가 2분의 3배로 증가했어, 안 증가했어? 증가했어. 그러면 리튬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헬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커요, 작아요?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는 헬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 수소에서 1차 떼고 헬륨의 1차를 뗄 때 뭐 했어, 얘들아? 양성자가 두 배로 많아졌기 때문에 똑같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뗄 때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훅 증가했죠. 자, 지금 똑같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리튬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헬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뭐해진다, 얘들아?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커지는 거 맞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릴륨으로 갈까요? 베릴륨은 이제 뭐예요, 얘들아? 2s 오비탈에 아직 전자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다가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뗍니다. 좀 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죠? 이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할 일이에요? 자,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얘들아? 훅 쉬워지죠. 1s에 있는 것 떼다가 2s에 있는 것 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베릴륨 스스로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저렇게 점이 찍혀요. 그럼 그래프는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내려오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붕소로 가볼까요? 붕소 이제 2p 오비탈의 전자가 없습니다. 똑같이 몇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요?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죠. 그쵸? 똑같이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면 물리적으로 힘든 정도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근데 양성자의 개수 증가했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탄소로 갑니다. 아직 몇 p 오비탈의 전자가 남았어요? 2p 오비탈의 전자가 남았어요. 이 전자를 뗄 거야. 그럼 2s에 있는 거 떼다가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면 쉬워져, 어려워져? 그렇죠. 살짝 쉬워져요. 그래도 자신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뭐하게 그려야 돼? 높게 그려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질소 볼게요. 아직 p 오비탈의 전자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맞죠? 얘도 p 오비탈의 홀전자가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맞죠? 그러면 p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를 떼는 상황은 똑같아, 안 똑같아, 얘들아? 똑같아. 맞죠? 따라서 산소까지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죠. 그치? 요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플루오린으로 가볼게요. 플루오린에 아직 무슨 전자가 남았어요? 쌍전자가 남았어요. 그러면 쌍전자가 좀 더 떼기 쉽다 그랬죠? 얘를 떼면서 산소보다 물리적으로 전자를 떼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됐나요? 그래서
플루오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살짝 감소해 안 감소해? 감소해요. 됐나요? 하지만 자신의 1차보다 커요 안 커요? 커야 되죠. 됐나요? 자 내용 갈게요. 쌍전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쌍전자 남아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것 때나 물리적으로 힘든 정도는 비슷해.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뭐였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연타 무엇하게 되죠 얘들아? 증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증가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쵸?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1차에 비하면 2차가 저렇게 꼭대기가 있어요. 껍질이 바뀌었잖아요. 맞나요?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전자 때리면 두 번째 전자 때릴 땐 껍질이 바뀌기 때문에 누구요 얘들아?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저 꼭대기로 갑니다. 됐나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와 완전 이제 내용이 섞여서 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생각해 봅시다. 마그네슘의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몇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요?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죠. 그러면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다가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확 감소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확 감소하죠. 자 그러면 알루미늄 생각해 보세요. 알루미늄 어디에 있는 전자 뗄 거예요? 3. P야 3S야. 알루미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3S에 있는 전자 떼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비탈 전자 배치 많이 그려보라고 한 거야. 그러면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떼니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해요. 3s에 있는 것 떼고 3s에 있는 것 떼요. 맞죠? 양성자가 증가했으니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합니다. 자 규소의 두 번째 전자 어디에 있는 전자를 떼? 3p. 그치? 3s에 있는 것 떼다가 3p에 있는 것 떼니까 이온화 에너지 감소해 안 감소해? 감소해요. 됐나요? 자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요. 붕소에서 1차가 감소했죠. 2차에서 탄소가 감소합니다. 맞죠? 산소에서 1차가 감소했거든요. 2차에서 플루오린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감소합니다. 맞나요? 그 얘기는 2차 때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한 판 뒤로 뭐 해놓은 거야? 옮겨놔. 아까도 말했죠? 왜요? 얘가 얘 흉내내요. 얘가 얘 흉내내요. 얘가 얘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원자의 첫 번째 차수를 2차가 흉내내는 거야. 그래? 그럼 3차는 앞에 있는 원자의 두 번째 차수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흉내내게 됩니다. 자 오늘 3차까지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무엇이 있냐면요. 아니 저 언제까지 올 거야? 잠바를 벗어. 따뜻하니까 졸립지. 자 그러면 헬륨은 3차가 없어요. 맞죠? 누구부터 3차가 있어요 얘들아? 리튬부터 3차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요 전자를 뭐 할 거야? 뗄 거야. 몇 S에 있는 거 뗐어? 1S. 얘도 몇 S에 있는 것 떼? 1S. 똑같이 1S에 있는 것 떼는데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리튬으로서 베릴륨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 안 증가해? 그렇지 증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자꾸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리튬의 3차 이온화 에너지 본인의 2차보다 커 안 커? 커. 그런데 베릴륨이 리튬보다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나요? 베릴륨이 리튬보다 더 커요. 됐나요? 똑같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맞죠? 저 어떡하려고 그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너 카메라 돌리라 그랬잖아 아까. 정신 안 차려? 자 볼게요 얘들아. 붕소 볼게요. 붕소는 안 돌려도 돼 지금. 설마 지금 돌리려고 한 거야. 나 안 보이는 쪽으로. 자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2s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s에 있는 것 떼다가 2s에 있는 것 떼면 어떻게 돼요? 쉬워져 어려워져 얘들아? 쉬워지지. 맞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붕소의 2차보다 3차는 끄지만 어쨌든 누구보다 얘들아? 베릴륨보다 확 줄어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탄소 보세요. 탄소도 몇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요?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뗍니다. 그러면 힘든 물리적 크기는 똑같고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질소로 갈게요. 질소 아직 2p 오비탈의 전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럼 2s에 있는 것 떼다가 2p에 있는 것 떼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치? 자 그럼 질소에서 한번 감소해 안 감소해? 감소해. 조심해야 될 거 항상 본인의 앞차수보다 크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산소 홀전자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여기 홀전자 남았어 안 남았어 얘들아? 남았어.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홀전자, 홀전자. 2p-오비탈에 있는 홀전자를 없앨 때 힘든 상황은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한데 양성자가 증가하니까 누구까지 얘들아? 플로린까지 무엇합니까 얘들아? 3차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네온으로 가면 무슨 전자가 남아있죠 얘들아? 쌍전자가 남아있어요. 이거보다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얘들아? 쉬워져요. 맞죠? 그래서 네온에서 한번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예외적으로 감소하죠. 아까 플로린보다 뒤에 있는 원자가 감소하는 거 맞죠? 그치? 그렇게 됐고요. 나트륨 아직 쌍전자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그러니까 나트륨의 누구요 얘들아? 3차 이온화 에너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네온보다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네온보다 뭐해져요 얘들아? 커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이 네온이 커지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네온이 작아졌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구였죠 얘들아? 나트륨이었죠. 커졌던 게 나트륨이었고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갈 거야 얘들아? 마그네슘으로 갈 거야. 마그네슘도 몇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 2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죠. 2p-오비탈에 있는 쌍전자를 떼겠죠. 그럼 힘든 정도는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한데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마그네슘의 몇 차 이온화 에너지 얘들아?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됐나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누구보다는 베릴륨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얼루미늄으로 갑니다. 얼루미늄 세 번째 전자. 아직 몇 s 오비탈의 전자가 남아있어요 얘들아? 3s 오비탈의 전자가 남아있어요. 전자 배치 안 그려가지고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알루미늄의 3차 이온화 에너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 됐나요? 그랬다가 누구요 얘들아? 규소 역시나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죠. 그러면서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 커져 안 커져? 커지죠. 됐나요? 그래서 3차까지 늘 그래프를 그려주지. 누구도? 고3도. 항상 그렇게 그려주고 그러다 보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느꼈던 건 이 문제가 애들은 예전에 고도의 심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기본이야. 다 개념 문제야. 저거 그래프 몇 번만 그리면 그냥 물리적으로 답들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도 요즘은 사실 3점의 배치를 갖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저 정도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머릿속에서 되게 쉽게 나와요. 선생님이 쉽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필기만 몇 번 해보면 무조건 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게 나와. 1차, 우린 수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1차분의 2차가 매우 큰 원자는 어떤 애들이야? 그러면 2차분의 몇 차 얘들아? 3차가 굉장히 큰 원자들은 어떤 애들이야? 이런 걸 묻는 애들이 나와요. 자, 이것도 비교하는 게 일도 아닌데요. 1쪽에 있는 원소들 보세요.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해집니까 얘들아? 매우 커져요. 왜 그런지 알죠? 껍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 2차가 매우 커요. 왜요? 껍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요 1차분의 2차가 매우 큰 원자는 일단은 누구를 제외한 얘들아? 수소를 제외한 몇 쪽 원소야 얘들아? 1쪽 원소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1쪽 원소가 누구 있죠 얘들아? 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칼. 이제 상체를 일으키기도 힘들어? 야, 얘 척추 디귿자로 만들어버려 진짜. 똑바로 앉아. 자 볼게요 얘들아.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리나 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2주기에서 1차분의 2차가 다른 원자들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살짝씩 모여지는 애들이 있어 얘들아? 커지는 애들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얘네들까지 포함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1차 땐 작아졌는데 2차 땐 예외 없이 커지는 거야. 그럼 1차에 대한 2차의 사이즈가 커져 안 커져 얘들아? 커지게 되죠. 자 그게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붕소와 누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2주기에. 그럼 3주기는 무조건 같은 조개들끼리 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붕소 밑에 있는 누가 있어 얘들아? 알루미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소 밑에 있는 누가 있어요? 산소 밑에 있는 황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2차분의 3차 전자 2개 떼내고 세 번째 거 떼내려 했더니 껍질이 바뀌었어. 그런 애들이 몇 쪽이야? 2족이잖아. 그래서 2차분의 3차가 큰 애들은 몇 쪽이에요 얘들아? 2족 원소. 됐나요? 그럼 누구 있어요 2족 원소에? 으이그 씨 주기율표 다 못 외운 거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베마카.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한 판씩 어디로 간다 그랬죠? 뒤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붕소 다음에 있는 누구요 얘들아? 탄소. 산소 다음에 있는 누구요? 플루오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붕소 다음에 있는 누구요 얘들아? 탄소. 산소 다음에 있는 플루오린이지. 그럼 탄소 밑에 있는 누구? 규소. 자, 플루오린 밑에 있는 염소. 이렇게 해서 금방 정리가 되는 거야. 저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으면 사실은 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됐나요? 내가 이걸 한번 해볼게. 뭐를 해볼 거냐면 우리 되게 많이 나오는 수능 문제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원자 번호 몇 번 얘들아? 7번에서 몇 번 얘들아? 13번 사이에 이 7번에서 13번의 원자들의 1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순서대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들이 확 막혀. 선생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 그래프를 몇 번 그리잖아? 얘는 너무 쉬워. 자, 7번에서 13번이면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누가 있어요 얘들아? 금속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물론 뭐 설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뭐냐 바로 배치가 가능한. 부럽죠? 부럽죠? 자 보세요 얘들아. 쓰기는 내가 이렇게 쓰지만 볼게요 얘들아. 뭐가 있냐면 너네 2주기 비금속은 무조건 3주기 금속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치? 3주기에서 훅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예외를 빼지 않고 시험 문제 낸다 그랬지. 무조건 예외가 출제돼. 두 군데서 다. 그래서 7번에서 13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볼게요 얘들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원자 번호 순서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요 얘들아? 이쪽이 제일 작고요. 나트륨 다음에 누가 돼야 됩니까 얘들아? 알루미늄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걸 따지면 나트륨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얘들아? 알루미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마그네슘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2주기로 와서 질소부터 쓰시면 곤란하죠. 질소보다 누가 작아요 얘들아? 산소가 작아요. 그래서 산소, 질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네온. 잘렸냐 안 잘렸냐? 잘렸어? 아니요. 네온까지 나왔어? 자 그럼 2차로 가볼게. 2차로 가면 어떻게 되냐? 2차로 가면 일단 1쪽은 무조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커져 안 커져? 제일 커져. 그래서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 저 끝으로 보내죠. 그랬더니 아무 개념 없이 이대로 알루미늄, 마그네슘으로 배치하는 거야. 아니죠? 그쵸? 2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일 작은 건 무조건 누가 됩니까 얘들아?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이 알루미늄이에요. 네. 자 다음 2주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죠? 누가요 얘들아? 질소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산소인가요? 아니요. 산소 옆에 있는 플루오린이 작고 그 다음 산소고 네온이고 그 다음 누가 됩니까 얘들아? 나트륨이 됩니다. 됐나요? 네. 근데 저 그래프를 몇 번 그려보면 이게 너무 빨리 나와. 말이 이게 수능 문제였거든요. 말이 수능 문제지 이 그림을 물론 예전에도 안 그려본 애들이 되게 많지. 안 그렸다가 이거를 애들이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온화 에너지에서 킬러 문제가 아예 애들이 느꼈을 때 본인이 킬러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만 몇 번 그려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종이를 나눠줄 테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안 그려봐야 돼? 얘들아?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려볼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그러면 선생님이 구별을 해볼게.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 내 책은 어디 간 거냐? 131페이지. 여기 있다. 131페이지 자료 2번 있죠? 네.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 자료 2번. 지난번에 여기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선생님이 뭘 구별했었어요, 얘들아? 족을 구별해서 니네한테 보냈었어요. 맞아요? 131페이지 자료 2번. 왜요? 핸드폰 왜 꺼냈어요? 자, 우리 그래서 봤더니 A가 몇 쪽이었어요, 얘들아? 1쪽. 그 다음에 B와 D가 몇 쪽이었어요? 2쪽. C가 몇 쪽이었어요, 얘들아? 13쪽.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자기 물도 가는 줄.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책상 지금 그러다가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원소들이 몇 주기의 원소들이래요, 얘들아? 2, 3주기 원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B와 D가 몇 주기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죠? 3주기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2주기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무조건 커야 작아요, 얘들아? 작아요. 그치? 그래서
B가 2주기야, D가 2주기야. B가 2주기죠. B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D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래서 B가 2주기, D가 몇 주기? 3주기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보면 세 가지 원소들은 같은 주기에 속한다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이 중에 세 가지 원소가 같은 주기래요. 그러면 A, B, C가 같은 주기가 되던지 A, D, C가 뭐가 되던지 같은 주기가 되던지. 맞아요? 근데 봅시다. A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몇이에요, 얘들아? 520. 그치? A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520. B가 몇이에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거기서 보면 899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899. 그럼 봐봐. 520보다 899가 큰 거 맞아. 맞아요? 그치? 자, 13족이 누구로 갔을 때? C로 갔을 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몇이에요, 얘들아? 801. 그럼 801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 맞나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1족, 2족, 13족의 배치 맞아요, 틀려요? 1족, 2족, 13족.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내려오네. 근데 만약에 A, D, C가 된다 그러면 A가 520이지. 맞지? D가 몇이야, 얘들아? 738이야. 738. 맞죠? 그 다음에 누가요, 얘들아? C가 801이잖아. 그러면 738. 그 다음에 몇이요, 얘들아? 801. 이거는 계속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이렇게 되면 1, 2, 13족이 될 수 없죠. 1, 2, 13족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A, B, C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같은 주기 맞아요, 틀려요? 같은 주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자료 이번에 누구를 보면 C를 보면 누가 나와 있냐면 X가 얼만큼의 수치를 갖느냐. X는 지금 몇 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오는 거죠, 얘가? 2차 이온화 에너지죠. 그치? 13족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누구야, 얘들아? 2족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아졌어요. 맞죠? 근데 2차 때는 무조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X는 1757보다 뭐 해야 돼요, 얘들아? 커야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줄 테니 무엇 하셔야 돼요, 얘들아? 요거 그림 한 번씩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치? 자, 그림 그려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 네.